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상승을 위한 재료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상승장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위한 촉매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물 ETF 유입세도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굴자들의 참여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약 670 엑사해시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 유일한 펀더멘탈 요소라 불릴 수 있는 해시레이트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향을 보시면 9월은 알트코인 바닥의 극점임을 보여줍니다. 9월까지 바닥 매집이 이루어지고 9월부터 서서히 알트코인들이 달려나가는 시즌인 거죠. 실제 매매는 알트코인들의 개별 차트를 보고 매매를 임해야겠지만 알트코인들의 상대적 위치는 바닥 구간임을 나타냅니다. 최저점 가격이 얼마다 그것을 몰라서 문제지 얼마나 바닥을 찍고 올라갈진 몰라도 최소한 가격 반등이 시작되면 2023년과 2024년에 형성된 알트코인들의 최고점은 가뿐히 넘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새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따라서 CME 거래소 측의 미결제약정이 다소 하락함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전일 미결제약정 개수와 비교하면 분명 미결제약정은 감소한 것이 맞지만 지난달 같은 가격 대비 미결제약정의 상대적인 개수 차이를 보시면 오히려 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 54,000달러 가격대에서 미결제약정이 26.65빌리언 달러를 유지하였으나 현재 54,000달러 가격대에서는 28.59빌리언 달러를 유지함으로써 자금의 이탈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가격이 이 정도 빠지면 미결제약정이 이렇게 약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숭덩숭덩 빠지는데 이 정도 미결제약정의 자금 이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으로 보이며 오히려 생각보다 자금 이탈이 적었다는 점에서 9월달의 마지막 바닥 매집 구간에 대해서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단순히 희망회로, 행복회로가 아닙니다. 저는 9월달을 마지막 조정 및 바닥을 확인하는 최종 테스트라 보고 있으며 현재의 마지막 위기만 잘 버텨낸다면 이후부터는 시장 회복이 진행되면서 강세 시장으로 편입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실제 매매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보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미결제약정 흐름만 보고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전일 다소 조정이 강하게 나온 것처럼 보여도 주간 차트상으로는 단순히 캔들 하나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구조 변화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조정 단계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아직 강세 추세가 무너지거나 깨진 것은 아니니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해당 주간 차트상의 캔들 하나가 완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오늘, 내일의 하루 이틀 움직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주간 차트가 아닌 시간봉 차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트가 주봉 및 일봉 차트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일간 차트상 내부적 조정 흐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밑꼬리 영역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밑꼬리 영역을 테스트하되
내부 유동성인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6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로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간 차트상 봤을 때 현재의 구간은 박스권에 불과한 것이죠. 중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주려면 내부 유동성인 저점을 하방 이탈하거나 6만 5천 달러 부근을 강하게 상방 돌파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와주어야 중장기적인 추세 방향성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중 마지막 저점 형성 및 바닥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고, 해당 저점이 어딘지 몰라도 바닥 테스트가 끝이 난다면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넘어설 것이고 연말까지 8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볼 것이라 판단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상으로도 여전히 내부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일봉상 OTE 영역과 4시간봉상 공급존입니다. 해당 가격대를 상방 돌파에 성공한다면 제가 가장 신뢰있게 보는 4시간 봉상 추세는 강세 추세로 전환되며 시장 분위기는 단숨에 반전을 이루게 되겠지요. 연말까지 8만 달러가 멀게만 느껴지실 텐데 6만 5천 달러만 돌파한다면 그리 먼 결승점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이상 돌파한다면 비트코인 자체 상승률은 얼마 되지 않겠으나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은 또 체감이 다를 것입니다. 이미 알트코인들은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강세 시장에 대한 트리거만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비트코인이 강세 시장에 대한 신호탄만 울려준다면 알트코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상방으로 크게 치고 달릴 것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만 봤을 땐 6만 5천 달러를 뚫은 것도 아니니 다소 인내심이 필요한 기간 및 가격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가격이 반등할 때마다 저항 레벨만 보일 뿐 당장의 지지 레벨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수 진입은 비효율성을 나타내며 단기적으로는 가격 반등 시마다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저처럼 매수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 중장기적인 스윙 매수 진입이 아닌 이상 단기적인 매수 진입은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주요한 단기 저항 레벨은 56,200에서 56,400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상단에 오더블럭이 위치하고 있어 57,000달러 부근까지 저항 레벨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56,200에서 57,000달러 부근 도달 시 단기적으로라도 눌림이 가능한 가격대임을 나타냅니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실 분들은 매수 포지션의 청산지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으며 매도 포지션 진입을 모색하실 경우 해당 저항 레벨에서 진입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57,000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4,447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2,50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최근 주말과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무빙을 예상하기보다는 새로운 통합 및 보합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박스권이 그려질 경우 단타 거래를 위한 진입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간 해당 유동성이 끌린 방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로우값을 해소시키며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오전장에서 아시아 및 런던의 하이값을 해소시키고 본격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뉴욕 오후장에서 마지막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며 1일 바이어스 흐름이 종료되었습니다. 주말간은 새로운 신규 통합 및 보합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박스권 흐름이 보일 경우 단기 거래를 위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나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실 분들은 매도 포지션이 효율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단기 추세의 오더플로우 흐름이 모두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스윙 셋업을 진행하실 분들이 아니고선 단타를 치실 분들은 매도 포지션이 유리함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저항 레벨은 56,200에서 57,000달러 부근이며 해당 가격대 도달 시 단기 조정 및 눌림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